불안한 대치를 이어가던 정국이 급 반전을 이룬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쟁점 법안,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치 맛수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오늘 오전 입장 발표 내용을 시작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민의힘 허은하 두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표정이 좀 밝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잘 보셨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두 당이 저 국회의장의 강력한 요구에 호응을 하신 셈이 됐죠. 두 분 다 의원총회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의원총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의총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예. 다른 일정이 겹쳐서요. 그런데 사실 좀 팽팽했습니다. 의견이 양측으로 갈렸고요. 저 역시도 뭐 아쉬운 지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중재안과 관련된 양측의 논의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의총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수용키로 했다는 결과가 전해지면서 사실상 박병석 의장님의 권한이 그 안건 조정이 사보임의 권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권한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 중재안이 가진 내용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 향후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 수용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민주당도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찬찬히 논의하기로 한 지점까지는 좋지만 네. 그 논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라도 시한을 못 박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중대 범죄 6대 수사 가운데 네. 이제 남은 2대 수사와 관련해서 향후 논의를 좀 데드라인 종기라도 결정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운 지점은 저 역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중재안을 수용하는 과정은 그와 같았다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는 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뒤에 한번 논의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골격을 보면 일단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바를 굉장히 많이 담은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거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뭐 소수 현재는 야당이네요. 소수 야당으로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법안이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완 수사 부분은 살려놓은 중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는 피해가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그 의견이 좀 뜨거웠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결론은 나왔고요. 저희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현장에 네. 있었을 때는. 그리고 또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혹시라도 있을 문제들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와 수석에게 문의를 했고 또 원내대표와 이 두 양당 간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부의장께서 상당히 많은 시간 서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있었던 부분 또 자세히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선은 수용을 하도록 하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큰 틀로 보면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되는 거고 시한도 4월 이내에 처리한다 하면은 민주당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거는 어떤 부분 때문인 거죠? 네, 남아있는 쟁점들에서 어떻게 논의될 건지 추측을 하건대 합의안의 대강의 뼈대를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가겠다라고 예. 짐작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허은하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자체 이후에 보완의 가능성 등을 염두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마지막 최종 마무리에 대한 의견은 양당이 지금 첨예하게 갈립니다. 그 상황에서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개특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률안 심사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당이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구성의 이제 인원, 주 포션을 주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당이 결국은 주도적으로 의견을 이끌어갈 때는 이와 같은 논쟁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시체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회에서 특위 만들면 그 내용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예. 여의도 정설일 정도로 특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가기보다는 회피하는 수순으로 많이 채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길 바라고요. 특히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도 궁극적으로 사개특위를 통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완결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다 대해서는 최소한의 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합의는 조금 더 명확하게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권성동 대표 말씀이 당내에서 우려가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우려는 또 어떤 거였어요? 저희가 비공개로 진행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만약에 이 법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거고 나라가 왜 이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막을 수 있는 것을 우선 생각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고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네. 안 하시는 거고요. 네, 지금 서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논쟁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 쪽에서만 수사를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검사 측의 수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부분이 진행된 것에 만족하자. 라는 입장이고요. 또 원내대표께서 인수위 측에도 미리 이 중재안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수위 측에서도 100%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험하다고 했던 그 수준 이하는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합의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직접 수사권 폐지 시점과 결국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 뒤에는 폐지된다라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특위 운영되면서 그 시점 잘 안 지켜질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이미 허은하 대변인께서 이제 상당히 돌려 말씀하신 네. 것만 보더라도 네.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이제 궁극적인 방향에 동의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보지만, 다만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쨌든 조직과 권한을 재분배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물적 토대가 향후에 개선 방향에 있어 주요 동력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실 때도 기소권, 수사권 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는 것에 동의를 다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너무 짧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의를 꾸준하게 이제 쌓아서 극복하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역사적 과제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가운데 물론 우리 당의 노력도 주요하게 필요하겠죠. 설득도 열심히 하고 국민과도 소통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의를 찾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수청과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만 이제껏 집중을 했는데요. 실제 검찰총장 또 검사장 등의 직선제라든지 기타 민주적 통제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개별적인 사법개혁 논의들이 전 총체적으로 다음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시간을 늦춰서 다시 한다가 아니라 비욘드 이번 합의안을 넘어선 또 다른 사법개혁의 논의도 저는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 발표 이후에 검찰총장이 다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발? 여전히 그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김호수 총장이 기존에 밝혔던 것처럼 본인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본인의 각오와 소신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네. 그리고 논의 과정에 의견들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데 부족하고 너무 촉박했다라는 지점이 사실 그간에 지적했던, 그러니까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 그렇더라면은 이번 마지막 사태는 글쎄요, 그냥 조직에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검찰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정서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다 이미 알고 감안하고 결정하신 거죠?
그렇죠. 우선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 네. 사실 대부분의 수사권은 다 이미 경찰에 가 있었고요. 6대 범죄만 검찰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6대 범죄 중에서도 이제 4개를 다 넘기고 2개, 부패와 경제 부문만 남기겠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게 됐을 때 국민들의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2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저희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이제 뭐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기본 새로운 어떠한 처가 생기게 되겠죠. 그 네. 처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분리가 돼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해서 몇 부분 긍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그쪽하고 저희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원내대표가 오늘 계속 강조하셨던 게 네. 나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피해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가장 강조하셨었습니다. 혹시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셨었잖아요. 이제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이거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하려고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하셨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의혹은 해소가 됐습니까? 이번 법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 의총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예.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을 했기 때문에 추인을 해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 지금 쟁점이 좀 될 수 있는 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중대범죄수사청, 이건 이제 결국 특위 만들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혹시 뭐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중대범죄 수사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한을 못 박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세부적 논의에 있어서 뭐 의견이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설치되는 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있어서 핵심은 보완 수사라는 방식으로 검찰이 개입하는 것도 이제 완전히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또 남아 있는 2대 수사도 온전히 중수청에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한을 못 박여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네. 이 개혁 목표를 완결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미국과 같은 케이스의 이제 보도가 뭐 미국 전 검사장 또는 현 검사장을 통해서 여러 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검사하면 프로시큐터인데요. 이게 소추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이거든요.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기소권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이다. 그래서 그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선거를 하고 꾸준한 교육과 검사 스스로의 사명감과 직업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수사권, 기어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설득해 나가고 국민의힘도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으로 보니까 다른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이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시점을 못 박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또 그것도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라는 실제 지적을 지적하신 것 형사소송법에서 같습니다. 1980년대 이래로 계속 수사권, 기소권 분리 논쟁이 한 챕터를 차지하면서 사법시험 기출문제로도 이제 제시도 되는데요. 그때마다 수사권, 기소권의 방향은 맞으나 네. 시기상조론이었습니다.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기상조론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는데 그때부터 시작했더라도 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는 이미 갖춰진 역량을 폄훼하고 있는지 충분히 제고할 시기가 된 거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서 수사기관들의 여러 역량들을 재편하기도 하고 또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 간의 과정에서 저는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의장의 중재안 안에 이제 네. 5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 지금 특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믿을 수 없다가 예, 특위 아니고요. 구성해서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반에는 그 부분을 논의하고 특위 구성 후에 6개월 내에 입법 조치하고 완성된 다음에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 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발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수청 출범 시에도 뭐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져 있고 또 중수청 신설에 따라서 수사기관 권한 조정 논의하고 특위는 13인 위원장 뭐 누구누구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수용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안도 사실 수사하시는 분들과 기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확고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향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다시 새로운 국회 시간이 필요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이번 제안을 수용한 데에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박병석 의장의 제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어떤 여론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신 거죠. 네, 수사권 폐지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정치권에 진행되는 어떤 모습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정치를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논점에 있어서 우위를, 그러니까 논리적 우위를 모점에서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여론이 설득이 부족했을 때, 함께 가지 못할 때를 가끔씩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속도 조절이라든지 국회 충분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지금 그렇게 드러난 여론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한 불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혁을 완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실제로 처리 과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리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만족할 만한 지금 결과를 얻으신 거라고 봐야죠.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고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뭐 각 당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확실히 이 여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 그 속도전에 대해서 아마 여론이 좀 부정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협치의 시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소통을 계속하면서 국민께 좀 알려드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홍보전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협치에 대한 협치를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을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얘기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앞둔 움직임도 요즘 활발하잖아요. 자, 최근에 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를 결정을 하면서 일부 후보를 이제 배제하기로 했다가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좀 궁금했던 것이 이게 혹시 당내 계파 갈등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너무 교과서 같은 방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20대 국회에 비해서도 지금은 이제 계파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이재명 계파라는 게 온전히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이재명 후보는 원내 기반을 두지 못했었고, 그리고 대선이라는 승리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에서 뭐 경선팀을 뭐 계파로 볼 수 있을까? 또는 온전하게 원팀에 합류한 분과 조금 소극적이었던 분을 분리를 할 수 있을까? 등등 굉장히 모호한 전선이거든요. 다만 아쉬운 지점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세대 교체에 기치를 걸고 다시 한번 지금 김은혜 우리 의원님처럼 네. 조금 더 역동성 있는 역할을 해줬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내에선 여전히 이런 소위 X세대 70년대생 국회의원, 40대 국회의원에 대해서 여전히 386의 마지막 물 정도로 그냥 폄훼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 이번에는 계파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에게, 허리에게 세력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인식은 전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주제로 해서 주로 리더해 가지 못했던 우리 허리 중추 세력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계파 갈등이 절대 아닌 게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지사를 지지했다라고 알고들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 제가 경기도 의원이긴 하지만 박주민 의원과 그리고 또 초수의 우리 개혁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들, 김용민 의원 물론이고 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에서 저희도 이재명 후보님하고 전 후보님하고 굉장히 고모님하고 굉장한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고모님도 특정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뭐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전단 당대표님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용하거나 보다 확대하려고 했던 측에서 사실은 이 분란을 없던 분란을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아니 안 하니만 못한 중간 판단 아닙니까? 배제한다는 결정할 필요 없이 충분한 자원들이 모여서 역동성 있는 경선을 하면 됐었는데 굳이 그런 비정부적 판단을 했던 그 전략공관위의 행보는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네. X세대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께서도 X세대시죠? 네, X세대입니다. 더 역할을 많이 하실 그런 기회가 아마 열리지 않을까요? 네, 그게 예. 바로 386들의 2030 수렴청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의원으로서 100%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입장에서는 얼른 선거 치를 수 있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후보가 되시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선거 치를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는 국민의 시간이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실지.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 약간 곤란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하셔도 분들이 좀 되는데. 있어서요. 당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그 징계 절차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성접대 의혹 때문인 건데 네네.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던 사안인데 정식으로 윤리에 지금 회부가 됐어요. 이 배경이 어떤 겁니까? 우선 그 시민단체에서 이 대표한테 의혹을 관련해서 인수위에 고소를 한 건가요? 제소했습니다. 예. 제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 측에서는 그 부분을 모른 척 하실 수는 없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혐의가 더 확정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말씀이시죠? 협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뭐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절차상 갑자기 이게 대표이기 때문에 제소가 된 것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면 윤리위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윤리위 입장에서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수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윤리위에 제소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죠. 네, 좀 민망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시민사회도 사실은 국민의힘을 이제 지지하는, 그러니까 애정을 가진 시민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의 제소에 이제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긴 하겠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어느 정도 자체적 이제 전차적 판단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됩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예. 확인하는 그냥 절차이다. 지속적으로 이상한 뭐 글들도 오고 문자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수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확장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절차가 끝날까요? 그 절차는 윤리위만 압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대략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이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건뿐만 아니라 제소됐던 건이 4건이 있거든요. 그 예. 4건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들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튼간에 여론에 뜨밀려서 형식적으로 한 절차가 아니라 과정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밝혀지길 그럼요.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